안녕하십니까. 이재명이 당을 말아먹든 사당화하고 방탄정당으로 만들든 당을 어느 놈에게 갖다 바치든 만사태평으로 있어도 되는 건지 민주당 공천 파동 관련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책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보고 듣는 말 중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격려와 덕담을 흔히 대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시작은 창대한 꿈에 부풀었지만은 나중은 심히 미약하고 보잘것없이 끝나는 세상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정치판에서 벌어지는 공천 경쟁을 보노라면 덕담이 악담처럼 뒤집혀 분을 참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비명 행사를 당했다며 억울해서 펄펄 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쌩쌩이 아사리판에서 개중에 좀 나아 보이고 양심이 있는가 싶던 사람들은 공천 과정에서 모조리 속아내버리고 더 질기고 더 고약한 별정들을 싣는다 해서 난립니다. 이 사태를 놓고 시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비명 행사 공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명 행사란 불의의 사고 등을 당해 아까운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다는 뜻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비명 행사란 이재명 편이 아니면 민주당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선에서 30%의 감점을 받는 현역 하위 20%에 속하는 비주류 의원들, 야당인 민주당이지만 국가, 정당, 국회의 기능과 역할, 최소한의 정치적 양식을 갖고 당에 대해, 당대표에 대해 어쩌다 바른 소리라도 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비명 행사 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이 당을 말아먹든 사당화하고 방탄정당으로 만들든 잘못하다간 당이 어느 놈의 수중으로 들어가든 신경 안 쓰고 이재명 배우만 맞추고 별짓 다 하던 쓰레기들은 어김없이 대접받고 공천을 땄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편이 아닌 비명계는 시스템 공천이라더니 비선이 동원된 계파 공천이라며 집단 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명계인 박용진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하위 10%를 통보받아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히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단 한 번도 계파 패거리 정치에 몸을 맡기지 않아 많은 고초를 겪었다. 오늘의 이 모욕도 그 연장선일 것으로 봅니다. 비주류로 이재명 대표에게 각을 세우다 보니 보복성 낙제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비명계인 국회부의장 김영주 의원은 그 전날 하위 20% 동보를 받자 당이 이재명 사당으로 전락했다며 탈당했습니다. 하지만 박용진 의원은 치욕스럽다. 손발이 다 묶인 경선이지만 사당화 위기에 빠진 당에 남아서 승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영찬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하위 10% 통보 사실을 밝히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번 총선에 임하는 민주당 목표는 이재명 대표 개인 사당화의 완성이냐? 굴복하지 않겠다며 당 잔류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가 되면 당 경선에서 감점을 받습니다. 민주당 당원 100조는 하위 10%의 평가를 받는 자는
경선 전체 득표에서 30% 감산, 하위 10% 내지 20%의 평가자는 전체 득표에서 20%를 감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명계 의원 입장에서는 하위 평가자가 되면 개딸들 비난에 감점까지 더해서 경선 승리가 더 힘들어집니다. 박 의원과 윤 의원 측은 모두 회의 출석률이나 법안 발의 등 정량 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명계라는 이유로 정상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아 사실상 평가가 조작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명계만 집중적으로 하위 평가를 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을 거다. 제가 아끼는 분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평가 결과를 놓고 친명, 반명을 나누는 것은 갈라치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탈당한 김영주 의원과 관련해 안타깝다. 제 개인이 주관적으로 점수를 드렸다면 분명 좋은 평가였을 거다. 하지만 민주당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의 이 말에 대해 가만히나 있지, 겉다르고 속다른 소리, 빈말로 사람 속이기 수법이라는 말들이 떠돌고 있답니다. 비명계에서는 비명 찍어내기 공천이 당을 망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명계 구심점 중에 한 명인 홍영표 의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은 무너진 것 아니냐고 했으며, 윤영찬 의원도 혁신은 제 살 깎아내기가 혁신이지 남의 살을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19일 하위 20%에 대한 개별 통보가 시작되자 비명계 의원들은 심야, 오후 등으로 갈라져 대책회의, 집단회동 등을 갖고 이재명 당에서 민주를 외치는 게 부끄럽다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사람들도 있는 등 분위기가 하루 종일 무겁고 어수선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재명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소위 찐명 인사들은 대거 지역구 출마 준비를 하느라고 부산했습니다. 이들이 출마하는 지역구 상당수가 민주당의 텃밭, 양지로 분류되는 곳인데다가 현재 비명계 의원 지역구인 경우가 많아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게 임명장을 받은 당대표 특보들, 이 대표가 걸려있는 각종 사건 관련 법률 대리인들, 비서관, 대변인, 시장 구수대 측근 인사 등 다 손꼽을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들의 상당수가 민주당 텃밭과 양지로 갈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이번 총선에서 울산 북구 지역구 후보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진보당의 야권 비례 위성정당 참여를 대가로 사실상 지역구 하나를 내준 것입니다. 진보당은 헌법재판소가 해산 명령을 내렸던 통합진보당의 후신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는 위성정당으로 인해 골수 좌파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커진 셈입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는 정당에게 민주당이 개구멍을 뚫고 다리를 놓아준 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조치로 날벼락을 맞은 현역 의원은 민주당 재선인 이성헌 의원인데 당으로부터 아무 얘기도 들은 게 없는데 산채로 껍질까지 벗겨져 버린 꼴이 됐습니다. 이런 식의 일처리가 어디식입니까? 중국식입니까? 북한식입니까? 진보당식입니까? 북한에 김정남이 독침 맞고 피살되듯이 장성택이 고사포에 집중 사격을 받고 흩어져 버리듯이 험악한 일들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래도 이재명이 당을 만들든 사당화하고 방탄정당으로 만들든 당이 어느 놈의 수중으로 넘어가든 신경 쓸 것 없이 만사태평으로 있어도 되는 건지 심란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